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매우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이 집권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위기가 사라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실제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정권에서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정선거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외국 세력이 투표를 조작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서울 등 한국의 인구 밀집 지역을 사정거리에 둔 재래식 포대로 공격에 나설 경우 1시간 만에 최대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까지 사용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랜드 연구소는 지난 6일 발표한 북한의 재래식 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 범위 내 거의 6,000개의 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비무장지대 DMZ에 전진 배치된 북한 재래식 포대의 기습 공격만으로도 1시간 만에 서울에서 13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투사를 제외한 수치로 실전 상황의 경우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이 괌을 향해 2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협 발사하는 과정에서 5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후 전개 과정에서 북한군이 파주에 위치한 한국 업체의 공장을 타격하고 비무장지대에서 1분간 짧은 포격을 가할 경우와 1시간 동안 일제 사격을 퍼붓는 경우 서울을 겨냥한 짧은 시간의 포격과 1시간 동안의 집중 사격 등 5가지 상황을 놓고 피해를 예측했습니다. 우선 한국 전자기업 공장을 타격할 경우 북한이 다연장 로켓포 등을 동원해 5분간 210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이 경우 사망자 920명에 부상자 8,55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세계의 경제와 한국 국민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유효 사거리 60에서 65km의 장거리 방사포를 동원해 집중 포격할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어도 1시간 동안 사망자 17,000명 등 20만 5,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대한 공격의 경우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총 324문의 장거리포를 동원해 1시간 동안 14,000발을 집중 포격할 경우 사망자 1,680명, 사상자 13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션 바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흔히 존재하는 무기 역량을 대규모로 한국을 향해 전진 배치시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등으로 북한의 재래식 병력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더라도 범위가 좁은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여전히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재 미군과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포탄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짧고 좁게 목표를 설정해 공격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을 피하도록 노력하고 일단 도발이 시작되면 관련 당국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긴장을 완화하고 유혈 군사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형태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10일 BO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 당초 예정됐던 미래 연합사령부에 대한 금증평가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금증 관련 완전 운영능력 평가는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운영능력 평가 제외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군 병력이 한국에 도착해 2주간 격리 뒤에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관련 제약에 따라 필요한 관리와 자원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축소된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미얀동맹이라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연합안보 태세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술과 한국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을 하고 한국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설탕을 선택한 건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겐 귀한 생필품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내 생필품이 크게 부족해진 상황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설탕은 밀가루, 식용유와 함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3대 생필품으로 알려질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수입품입니다. 1960, 70년대까지는 쿠바에서 물물 교환으로 수입하다가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설탕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아직도 설탕 대신 사카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설탕의 맛과 편리성을 알게 된 평양 시민들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고급 물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 생필품으로 들여다가 장마당에서 유통하는데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민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아니고 좀 귀한 보약 같은 식품이라고 할까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은 최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 무역회사 등과 지난 6월 말 개성고려인삼술, 들쭉술 등 35종의 술 1억 5천만 원가량을 한국 내 설탕 167톤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물품들 가운데 설탕을 교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고 외화가 고갈돼가는 상황에서 설탕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설탕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 만큼 북한 측이 물물 교환 품목으로 설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이 설탕, 식용유, 밀가루 이 3대 생활 필수품이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전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게 매우 절실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통일부는 최근 물물 교환 방식을 통한 설탕 반출입 승인을 적극 검토하면서 북한 측의 금강산 물과 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한국 측의 쌀이나 의약품과 맞바꾸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료품과 농산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수출을 할 수 없지만 북한산 생수와 맥주 그리고 한국의 설탕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국통일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수와 술, 설탕 등은 수출입 품목의 유엔 국제협약 코드 번호인 HS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은 개성고려인삼 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인 조선 개성고려인삼 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한국통일부는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외화벌이를 총괄하고 있는 대북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물물 교환과 관련해 미국 측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30분 만에 이를 변경해 아직은 한미 간에 협의된 바 없다고 수정하는 등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공감의 뜻을 전해온 사안은 물물 교환 구상이 아니라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이라고 한국 언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2주 사이에 2차례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당회의를 주재한 건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 지역 방역 강화를 통해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으로 개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식량과 생활보장금 특별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강화를 논의한 지 11일 만에 다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회의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2차례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회의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의 조치는 상당히 긴급하고 광범위하다면서 이는 단순히 코로나 감염 의심자 한 사람이 개성에 도착한 것 이상의 훨씬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외부 세계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선전선동을 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by having these high-profile meetings, it really kind of validates that narrative that North Korea is a safe place and that the regime is protecting people. So I think that's why they have to make a big deal out of it, at least internally. 특히 북한 당국이 제2북한 탈북민을 공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지목한 것은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술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김 랜드 연구소 정책 분석관은 북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자신의 실패에 대한 어떤 종류의 귀책 사유도 피하고 싶어하며 가장 쉬운 방법인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policy implication is, again, as you mentioned, regime stability. Kim wants to avoid any sort of attribution to him and his failure as a leader. So one way to do that is to, again, conveniently, point fingers at the South. It helps him deflect blame.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던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입니다. First of all, Kim Jong-un and North Koreans have been very proactive in announcing their vigilance against COVID, even back since January. But the case-on-case is interesting because it seems to be setting up for the inevitable admission that North Korea actually has COVID. 한편 북한 당국의 전염병 대응 전략 수준과 열악한 의료체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광범위한 대응은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기범 재미한인 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북한은 개성 지역 내 모든 사람을 검사할 역량과 충분한 진단 키트가 없다면서 현재 북한의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위치한 개성시를 의도적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N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화 15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왔으며 이 중 일부를 현금화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유엔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비트코인과 달리 수신자나 발신자의 신원과 수신처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거나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는 등의 규제가 없는 알트코인을 통해 고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7일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형 가상화폐로 종류에 따라 익명성이 더 높거나 송금이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알트코인 거래의 익명성과 불투명한 기록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송금한 암호화폐를 다른 자금과 혼합한 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송금하는 방식인 믹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감추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이런 방식으로 이미 일부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